제가 생각했는 것은 이 공장장이 산업자본가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기계원료 사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고 해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물론 이 생산 과정에서 잉여가치를, 노동자로 하여금 잉여가치를 창조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원금하고 잉여가치를 얻는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분업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산업자본가가 생각할 때는 이 판매 과정을 자기가 공장에다가 직판장을 내는 것보다는 상인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느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인에게 이걸 판매하는 걸 맡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맡긴다 하면 결국은 산업자본가가 직판장 만들어 가지고 상업노동자 고용을 하고 뭐 이랬을 때 드는 돈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산업자본가로서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상업자본가가 그걸 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각 공장에서 각 개별 각각의 산업자본가가 자기의 공장에다 직판장 내가 이러는 것보다는 상업자본가가 여러 공장들의 상품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상업자본가가 결국은 이 잉여가치, 산업에 있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만드는 잉여가치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S가 지금 여기 일부가 이제 상업이윤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상업이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다고.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은 이 상업자본의 규모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지금 상인에게 이것을 맡김으로 해가지고 이 산업자본가는 옛날 이윤율보다 사실은 더 높은 이윤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더 높은 이윤을 얻든지 아니면 똑같은 이윤을 얻든지 적어도 그렇게 되는데, 만약 상업자본이 너무 비대하다 이 말이야. 너무 비대해버리면 사실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상업자본이 너무 비대를 하면 어느 경우에 너무 비대해지면 너무 커져버리면 말이야. 사회적 평균 이윤율이 저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하하게 되고, 산업자본도 뭐 쇠퇴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가 나온다고. 이게 왜냐 하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굉장히 투기적인 부음이 날 때는 상업자본이 얼마나 투기한다고 얼마나 크게 되느냐고. 상업자본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버린다고. 그래 버리면 이 상업자본의 규모가 너무 커져 버리면 이 잉여가치를 상업자본이 너무 가져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인 평균 이윤율이 저하하게 된다고. 언제나 상업자본은 산업자본과 비해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 버리면 사실은 산업자본도 이윤을 제대로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위기를 겪게 되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투기를 많이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업자본이 너무 비대해져 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래 보면 된다고. 오케이? 그게 이제 거기에 있는 저거야. 그 다음에 금융공황이라 하는 그걸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몇 개 이야기를 해보자고. 지금 그 자본주의에서 돈을 꾸어주고 빌리고 꾸어주고 하는 걸 신용이라 하잖아요. 신용이라 하는데, 신용 형태를 막서는 상업신용, 그 다음에 은행신용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까지를 신용 형태로서 지금 보고 있다고. 신용 형태. 그러니까 기업이 산업자본가가 자기가 생산을 해나가든지 잉여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신용을 얻느냐에 따라서 상업신용, 은행신용,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신용을 갈랐다고. 상업신용은 저거야. 상품을 외상으로, 상업신용은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한다,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 이 방적업자가 있다고. 방적, 실매는 방적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직, 그지? 이거는 실 만드는 거고, 이거는 천 만드는 업자고, 이거는 의류업자. 이렇게 있으면 방직업자가 천 만드는 의류업자가 천 만드는 업자한테 말이야, 외상으로 천을 사간다 이 말이야. 외상으로 천 사갈 때 보통 우리가 3개월짜리 뭐 수표를 끊었다 하자고. 수표, 그지? 외상으로 사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방적업자는 3개월짜리 수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방적업자, 실 만드는 친구한테 이거를 수표를 주고, 이 수표를 또 주고 이수해가지고 한다가 이 친구로부터 실을 사왔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외상, 이게 실, 이게 천이고, 그지? 천을 사오고 실을 사오고 이런 식으로 외상을 하는 것을 상업신용이라 해요. 상업신용. 근데 상업신용을 줄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표를 발행한다 이 말이에요. 수표를 주고 이럴 때 이 수표를 신용화폐라 해요. 신용화폐. 신용화폐라 한다고. 그 다음에 상업신용이라 하는 것은, 은행신용이라 하는 것은 은행으로부터 화폐를 빌리는 거야. 화폐를 빌린다 이 말이야. 은행으로부터 화폐를 빌리는 것을 은행신용이라 하고, 여기에 은행으로 화폐를 빌린다 이럴 때 이자율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본다고. 이자율의 수준이 은행으로 화폐를 빌릴 때 이자율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이 막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라고. 지금 경기가 이래가지고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호황이 되고, 그 다음에 부음을, 투기적인 화랑이야. 부음이고, 그지? 우리가 이거 부음이고, 이것이 호황, 프로스페리티, 호황이고, 이게 리카버리, 그지? 회복이다. 이래가지고 가다가 딱 위기가 왔다 했잖아. 크라이시스가 오고, 그 다음에 일로 크래시가 오고, 이게 위기고,
이게 공황이고, 그러다가 이게 불황, 디프레션, 이러다가 이제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보잖아. 이럴 때 막스가 그 이자율의 흐름을 이야기한다고. 물론 이 디프레션 이때가 이자율을 I라고 하자고. 이자율이 가장 낮아요. 불황이 있을 때는. 왜냐면 아무도 돈 빌려가지고 회사 시작할 생각을 안 한다고, 공장을 운영할 생각을 안 한다고. 그게 이자율이 가장 낮을 때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회복이 될 때는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그러고 이 호황이 올 때도 이자율이 올라갈 건데, 지금 이자율이 은행으로부터 화폐를 빌리는 그거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지금 이거 회복이 되고 호황이, 특히 호황 때는 말이야, 의류업자가 방제업자로부터 천을 외상으로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요. 왜냐하면 3개월 후에 금방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수표를 금방 갚아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외상을 엄청나게 많이 저걸 한다고. 외상, 전부 외상 거래를 한다 이 말이야. 수표를 해가지고 외상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안 꾸온다 이 말이야.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안 꾸오기 때문에 이 프로스펙, 이쪽이 좀 부음 이쪽에 좀 갈 때까지도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 말이야. 은행은 돈을 별로 안 빌려온다고 그냥 외상을 해가지고 전부 기업을 다 확대하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3개월 되면 빌려왔던 천 같은 거 이런 건 전부 값을 그대로 부채를 상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쪽이 좀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 위기가 왔다는 것은, 위기가 뭐냐 하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상품이 안 팔리는 거야. 상품이 안 팔려. 상품이 안 팔리기 때문에 생산을 줄인다 이 말이야. 생산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채무를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 채무. 뭐 이런 수표를 채무를 상환해야 될,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도산하잖아. 파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제 이 동네에서는 지금 거의 이 위기 국면에서는 누구든지 수표를 받질 않아요. 이 수표가 언제 굳어날지 모르니까 안 받고 전부 현금만 내라 이란다 이 말. 현금. 그러니까 은행으로 자꾸 간다 이면 모두가 은행으로 가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꾸으려고 하는데, 은행도 이 경기가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출을 해줬다가 이걸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잘 안 준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위기 국면에서 이 이자율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최고 수준. 최고 수준으로, 이 위기 국면에서 이자율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래 돼버리면 사실은 이 막스는 이 위기하고 공황을 구별을 안 했어요. 그 당시는 적으니까 금본위 제도하에 있으니까 금이 없으면 화폐를 정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위기가 왔다 하면 끝까지 가버리는 거야. 기업이 전부 망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공황하고 이 위기, 크라이시스하고 크래시가 사실은 자본론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자꾸 쓴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은 정부가 돈을 지금 보라고. 미국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얼마나 돈을 많이 찍어내. 그래서 기업이 지금 돈이 부족해가 망한다 하면 돈을 막 찍어낸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 망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회복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사실은 1945년 이후에 선진국들이 이런 식으로 큰 지금과 같은 큰 공황을 지금 내가 그랬죠. 지금 우리 세계 경제 지금 선진국들은 전부 여기에 있는 거야. 지금 공황에 들어있거든. 공황 국면에. 근데 공황 국면을 1945년 이후에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런 식으로 돈을 확 찍어내 버리니까 기업이 안 망하고 또 이렇게 해서 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일로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일로 안 가고 지금 일로 빠져버리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원래 막스가 이야기를 이 위기 국면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최고 수준인데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 버리니까 그렇게 이자율이 안 높아지고 기업이 많이 도산을 안 하고 그냥 넘어오다가 사실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워낙 지금 경제 전체가 이윤율이 굉장히 낮다 이 말이야. 이윤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다고. 이윤율을 아무리 줄이더라도 이자율을 아무리 인하를 해주더라도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공황으로 이제 빠졌다 이러냐. 그래서 이 위기 국면에서 이자율이 최고 수준이고, 그 다음에 뭐 공황에 빠졌을 때는 이자율은 뭐 엄청나게 낮아져 버릴 거고, 이게 이제 가장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위기, 여기에 이자율이 높은 순서로 치면 이 위기 국면에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부모 마지막 국면에서 높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율의 크기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윤율로 따져보면, 사실은 이윤율로 따져보면, 기업 이윤율이요. 이윤율로 따져보면, 사실은 이윤율은 이 호황 국면에서, 아까 이건 R이라고 했잖아. 이윤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호황 국면에서. 그리고 지금 이 부음이라 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투기니까, 이거 투기요. 여기 가면, 예를 들면, 어느 산업 부문에서 이윤이 많이 나겠다 하면 모두가 글로 와가 투자를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이거는 쭉 가면서 사실은 이 과잉 생산으로 가는 과정이야. 과잉 생산으로. 과잉 가는 과정이고, 생산 안 했으면 그냥 주식이나 아파트나 쓸데없는데 투기해가지고 이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원래 이야기하는 이 산업자본에서의 이윤율, 이거하고는 다른 의미에서 이게 투기적인 이윤율이라 할까, 건실하지 못한 이윤율이라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어서 위기를 맞아가지고 확 빠진다 이러면, 이럴 뿐이면 뭐 이윤율이 여기서 제일 높고, 그지? 그 다음에 일로 가면 이제 이윤율이 없는 거지 뭐. 이윤율이 가장 낮은, 다 망해버리는데 뭐 은행이고 회사가 전부 망해버리니까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게 안 되지. 그죠? 이런 식의 그걸 한다고 지금 막스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상업신용하고 은행신용하고를 구별하는데, 특히 지금 막스 생각은 은행신용보다는 상업신용이라는 것이 오히려 신용 규모로서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많다고 늘 강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아갈수록 돈을 잘 갚으니까 자꾸 외상 거래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외상 거래가 사실은 이 신용을 팽창을 시키고, 또 나아가서 신용이 붕괴되는데 기본이 이 외상 거래다,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그렇지, 그지? 은행에서 화폐를 빌리는데, 지금 이 금융 시스템에서 막스도 그럼 주식회사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회사가 주식회사가 됐다 하면 주식을 발행을 하잖아. 주식을 발행을 하면
그 주주들이 주식을 산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돈이 회사,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 딱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금은 은행에서 얻어온 빚이 아니다 이 말이야. 채무가 아니라고. 아시겠어? 주식회사, 자, 이거 주식회사가 있다고. 회사가 있고, 주주가 있다고. 주주가 한테 주식을 팔잖아. 주식을 팔고, 돈을 받았다 이 말이야. 돈을 받았으면 이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게 아니라고요. 채무가 아니라 이 말이야.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돈이라 하는 것은 회사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주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매년 일정한 배당만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주식으로 들어온 이 자본은 회사가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무기한인 그런 자본이란 말이야. 갚아줄 필요가 없는 그런 자본이야. 그러니까 은행 신용을 하면 이거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어왔더라면 언제나 이게 만기가 있는 거야. 만기. 언제 만기고 이자율이 얼마고 이게 있는데 주주에게 주식을 팔아버리면 주식을 갚을 필요가 없고 언제나 주식에 대해서는 이윤이 났을 때 배당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얼마 하는 거는 그 회사의 운영 사정에 따라 다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 갖다 주고 돈 내라 할 수가 없다고.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식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면 증권시장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증권시장에 가가지고 주식 팔아가지고 돈을 바꾸는 거지. 회사에 가가지고 주식 내면서 돈 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주식으로 통해가지고 이 안정적인 자금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지? 그런데 지금 막스가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되면 현상으로서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하니까 이 주주라는 사람이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주식회사의 주식자본이라 하는 것은 막스 이야기가 사회의 자본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회의 자본. 개인의 자본이 아니고 사회의 자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회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환점, 터닝 포인트다 이 말이야.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그 다음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왜냐하니까 주식자본이 사회의 자본이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사회의 회사로 되어야 할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회사가 아니고 전부 개인의 회사 아니잖아. 사적인 회사인데 이건 사회 회사 돼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뭐랄까 기본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주식회사라는 건 사실은 이 사적 자본이 사회의 큰 자본을 자기의 자본 것처럼 이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주식회사가 도 그러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회사는 저거잖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보통 최대 주주라 해가지고 이 주식회사의 의결권을
주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과반수락 하는데 50% 이상 되면 뭐 주주총회에서 늘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실제로는 50%가 아니고 한 15%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최대 주주가 된다고. 최대 주주가 된다고. 주식 15%를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나 주식이 여러 사람에게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15%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최대 주주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봐. 예를 들면 기업 A 기업의 자본금이 자본금이 여기 1,000억이라 하자고. 1,000억. 그러면 최대 주주가 15%만 가지면 된다 하면 150억 아니야. 150억만 가지고 있으면 1,000억 자본을 가진 그 회사를 자기 회사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야. 최대 주주라는 그런 것이. 그지? 그것도 뭐 B회사가 이게 뭐 얼마야? 한 1,000,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1,000억이라고 예를 들자고. 이러면 이것도 150억만 있으면 이 회사도 자기 멋대로 하잖아. 그럼 봐. 이 300억을 가지고 있으면 2,000억짜리 회사를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주식회사야. 그지? 거기는 양면이 있는 거야. 한쪽으로는 사회회사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서는 거대한 자본가가 사회의 자본을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또 하나가 있다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가격이라는 것이 이게 뭐야 가공적이라 할까? 주식 가격이라는 게 가공적이라고 내가 그 주식 가격 이거 내가 저걸 해놨을 거예요. 네. 그게 262페이지 제일 밑에 그 사락하는데 그 밑에서 6째 줄을 보라고 262페이지 밑에서 자 주식회사의 창업자는 이건 좀 이따 얘기해. 창업자는 창업자 이득 프로모터스 프로핏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다. 자 봐 주식 가격의 무게 중심이야. 중심이 되는 주식의 가치는 주식 소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래의 모든 배당을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금년 말에 얻게 될 배당을 Y1이라고 하며 내년 말에 얻게 될 배당을 Y2라 하고 N년 말에 얻게 될 배당을 YN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금년 말의 연간 이자율을 I1 내년 말의 연간 이자율을 I2, N년 말의 연간 이자율을 IN이라고 한다면 주식의 가치는 금년 말에 얻는 게 Y1이라고. Y1의 현재 가치는 Y1 나누기 1 플러스 I1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다음 내년 말에 얻게 되는 Y2라는 배당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가치가 된다고. YN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 경우 배당과 이자율이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주식의 가치는 Y 나누기 I가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다시 말해 주식의 가치는 연간의 배당을 자본화한 의제자본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주식 가격이 어떤 이
무게 중심 이게 그래비티인데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서 주식에 대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이 중심이 뭐냐 하니까 결국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배당을 받잖아. 그 배당의 현재 가격이다 이 말. 자, 말에 받는 배당이 Y1이라 하면 이것을 현재 가격이라 하는 건 1 플러스 이자율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야. 이거 무슨 소리냐 하니까 금년 말에 110원을 받는다 하고 금년 말에 110원을 받는다 하고 지금 이자율이 10%라 하자고. 그러면 1 플러스 이자율이 10%니까 0.1이잖아. 0.1을 가자. 이래 뿌리면 100원이 되잖아. 금년 말에 110원 받는다 하면 그것의 현재 가격은 100원이야 100원. 다른 말로 하면 100원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이자율 10%로 예금을 하면 금년 말에 110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 말에 110원은 지금 돈으로 하면 100원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러면 내년 말에 받는 1 플러스 내년 거하고 내년 거 이자율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되고 이렇게 쭉 간다 이런 이야기야. 이래가지고 N후년에 받는 배당을 현재 가격으로 하면 현재 가치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IN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걸 합해가지고 이것이 뭐 이 P라 하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 중심 가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 중심 가격이라 하는 것이 사실은 결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왜냐 하니까 누가 금년 말에 배당을 얼마 받을지 누가 알아? 금년 말에 배당을 얼마를 받을지 누가 알며 내년 말에 배당을 얼마 받을지 어떻게 알며 10년 후에 배당을 얼마를 받을지 누가 아느냐고. 그리고 금년 말에 연간 이자율이 얼마고 내년 말에 연간 이자율이 얼마고 N년 말에 연간 이자율이 얼마인지 누가 아느냐고. 그 때문에 이 주가라는 것은 가공적이다 이 말이야. 이 뭐라 할까 이거는 fictitious라 하거든. fantastic. 아무도 모르는 환상적인 거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사기. 내가 그런 이야기 자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DJ가 어떻게 생각했나 하니까 재벌 체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 벤처 기업을 많이 설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벤처 기업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뭐 이런 벤처 기업을 많이 설립을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근데 벤처라 하는 게 원래가 이게 위험하고 위험 부담이 크고 성공하기가 잘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막 사실은 엄청나게 뿌렸다고 기업하라고 해가지고 뿌렸는데 이 벤처 하는 친구들이 머리를 참 잘 썼는 게 뭐냐 하니까 그 DJ 가신들을 잡았다 이 말이야. DJ 밑에서 잘 놀던 친구들 있잖아. 같이 고생하던 친구들. 그 친구를 딱 잡았다 이 말이야. 그 친구를 딱 잡으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뭐 A라는 회사가 있다 하자고. A라는 회사에 DJ의 오른팔이 여기에 뒤를 봐준다는 이런 소문이 확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년 말에 배당이 내년 말 배당 이것이 뭐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전부 상상하는 거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상상하니까 얼마나 뛰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100원 하던 것이 금방 3만 원이 됐어요. 3만 원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모두가 그 친구가 뒤를 봐주면 말이야
수익이 많이 나겠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 벤츠하는 사장도 놀래 자빠졌지. 자기가 뭐 언제 뭐를 발명을 해가지고 돈 벌 자격도 하나도 없고 자신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도 주식 다 100원짜리 주식을 3만 원에 해가지고 돈 다 그다 가지고 벤츠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이런 거라 이 말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라는 가공적일 뿐만 아니라 온갖 풍문에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무슨 풍문 어느 회사가 어떻다 하면 금방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 본드나 이런 것이 자꾸 나 돌면 이야기하는 거야. 이 경제가 오버 센시티브 하게 된다. 이런 센시티브. 민감해진다 이 말이야. 민감. 오버 센시티브. 너무 민감해져 가지고 온갖 풍문에 의해서도 경제가 요동을 친다 이 말이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멋대로 한다. 굉장히 이 불안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주식을 사고 팔아 가지고 이윤을 보는 사람은 생산에 아무 기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잖아. 주식 가지고 있다가 100원 주고 샀다가 3만 원 아까 벌면 그 친구 행기 뭐야? 아무것도 없지. 그 나무 주머니 터는 거라니까. 나무 주머니 터는 거란 말이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건 전부 나무 주머니를 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여러분들 안 했겠지만 작년 재작년에 그 펀드하고 주식한 사람이 많아요. 외국도 다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미국도 2000